안녕하십니까.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우리 시장 또 코로나가 공포를 엄습하고 있죠. 자, 우리 멀리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10월 중순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위드 코로나 시행하게 되면 우리 물려 있거나 갖고 있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 한번 멋있게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이거로 인해서 확진자 늘어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는 뭐 별로 그닥 반응이 없었는데 오미크론 또 크론이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이 우리 주식시장에 결국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엄청나게 상승시키고 다른 종목들을 아주 패대기를 쳤는데 이 또한 또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 코로나 이거는 어차피 이제 단기적인 거고 얘로 인해서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한번 좀 풀어 헤쳐 나갈 텐데 일단 우리 시장을 보려고 한다면 미증시를 안 볼 수 없습니다. 왜? 미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또 연동되면서 커플링 할 때도 있고 디커플링 할 때도 있지만 일단 미증시가 죽으면 우리 혼자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미증시 위치 좀 거시적으로 한번 보고요. 좀 디테일하게 좀 짜게서 며칠 내의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에 나와 있는 게 우리 S&P 500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 달고 고점에 대한 그래놓고 살짝 음봉 만들었는데 이제 2거래일 남았죠. 2거래일 동안 내가 봤을 때 뭐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결국 월봉상 이러한 모양새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상하게 시장이 고점일 때는 좌이든 타이든 뭔가 악재가 발생합니다. 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하락이 시작하게 됐죠. 이게 뭐죠? 결국 트럼프가 미중 간의 갈등을 촉발시켰는데 얘네는 어때요? 크게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고점 치면서 고점 딱 만드는 이 시점에 우리 증시도 2018년부터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제 반등 가려고 하는 찰나에 뭐가 나왔죠? 네, 코로나가 나와 버렸어요. 자, 코로나 나오면서 아주 패대기를 쳤는데 여기서 우리 차트를 잘 봐야 될 게 이 차트 봐봐요. 고점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캔들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12월 달에 결국 이러한 것이 나올 거냐라고 할 때 반반이에요. 반반. 이러한 캔들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캔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항상 이 시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점에 대한 방향 잡아드리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하락하게 되면 저점에 대한 방향 잡아드릴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조정이 나오면은 분명히 또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올라가고요. 지금 시장은 아직 유동성이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큰 조정은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 줄 때 겁먹어라? 겁먹지 말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또 올라갈 거니까. 자, 그러면 요 캔들 봤을 때 시장이 좀 조정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일봉상 봤을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요 보면은 좀 크게 볼까요? 음봉 세게 맞았죠. 마이너스 2% 이상 맞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야간 선물 같은 경우 뭐 올라가는 척 움직임 보여주는데 제가 좀 가장 안 좋은 패턴이 뭐냐면 보통 하락할 때는 얘가 내일 양봉 때려버려요.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또 음봉을 세게 때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추세가 하락 쪽으로 방향 잡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한 게 내일하고 모레 흐름을 보고서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어설프게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당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내일 시장이 결국 양봉 때리는데 또 양봉 때리는데 이 중간값 밑에까지 때려버려요. 양봉이. 그래놓고 그러면 모레 한 번 더 양봉 나오면 일단 저점 나온 거예요. 이후 올라갔다 떨어져도 나름대로 요거 지키고자 하는 아니면 이후 조정이 나와도 충격파가 약해요. 그러니까
내일 양봉 나오고 음봉이 또 세게 나오면 그건 하락파가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그것만 좀 우리가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내일하고 모레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접근해도 늦지 않겠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하나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이후 12월 달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있는 게 뭐죠? 12월 3일 날 내년도 예산안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9월 달에 클로징 됐어야 되는 건데 이게 연기돼 갖고 12월 3일까지 해결이 돼야 돼요. 내년도 예산. 안 되면 또 셧다운이니 아니면 디폴트 이러한 문제에 이야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2월 15일 날 또 뭐 있죠? 부채 한도. 이 부채 한도 역시 15일까지 해결돼야 돼. 또 안 되면 얘도 뭐 또 셧다운 얘기 나오고 또 디폴트 얘기 나오고 미신용 등급 강등 얘기 나오고 아주 피곤해질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될 확률, 안 될 확률 반반이기 때문에 되면은 시장은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안 되면은 한번 쿡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1조 7,500억 달러 있죠? 1조 7,500억 달러 부양안. 요거 같은 경우는 하원은 됐어요. 이제 상원만 되면 될 텐데 아마 반 줄여놨기 때문에 이거는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이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은 또 엄청나게 지금 1조 2천억 달러 이해하면 엄청나게 시장에 또 돈을 뿌려댈 거예요. 지금도 너무 뿌려냈는데 또 뿌려대. 결국 그로 인한 시장이 안 죽어요. 근데 그 이후 2년 후 아니 3년 그때 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못 정리됐을 때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내년도 시장도 크게 걱정 안 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죠. 뭐죠? FOMC 회의 14, 15인가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목요일 날쯤 결정이 될 텐데 오히려 이 오미크론 얘가 이 FOMC한테는 우리한테는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 얘 나오기 전에는 시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파월이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야. 금리 인상 테이퍼링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아. 빠른 금리 인상이 진행될 거야 라고 시장이 예견했었는데 지금은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안은 뭐냐면요. 지금 150억 달러씩 줄이고 있죠. 11월, 12월. 내년에는 아마 200억에서 원래는 250억씩 줄여가지고 테이퍼링을 조기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니고 그냥 이 150억 달러씩 유지해가지고 내년 6월 8개월 조정으로 해서 테이퍼링을 끝내는 것. 이거는 가장 좋은 거예요. 시장 충격 없어. 우리가 조금 걱정했던 건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 금액을 이렇게 늘릴까 봐. 이 부분이 걱정이었는데 이 오미크론 이거로 인해 가지고 얘네가 빠르게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거. 이거는 긍정적이다. 두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게 장난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저는 15일 날 FOMC 끝나고 뭐라고 얘기하냐. 테이퍼링 그냥 150억 달러씩 그냥 할 거고 금리 인상은 뭐 내년에 가서 보고서 이야기하자. 이런 거 아주 이 금상첨화예요. 그러면은 FOMC 회의로 인해 가지고 일단 연말 산타랠리도 나올 수 있어요. 단 아까 그 예산안이라든가 부채 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됐을 때 FOMC 이 결과가 호재로 작용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호재가 주주장창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연말까지 우리가 그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은 일단 미국 쪽에 포커싱하고 거기서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결국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증시 차트 한번 보면 우리 업종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업종 차트 보면은 아따 많이 빠졌죠? 예, 많이 빠졌습니다. 어찌 보면 큰 그림으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잘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방향 잡고 가야 될 게 무엇인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작년 3월 저점에서부터 이 추세 때 딱 거버리잖아요. 예, 거버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좀 크게 보면은 결국 딱 나와요. 이때가 이제 8월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계좌가 언제부터 엉망됐죠? 7월, 8월. 7월, 8월부터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요. 어지간한 대형주들 이 7월, 8월에 다 고점 만들고 다 그냥 이 지수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져버렸어요. 맞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추세 때 결국 여기서 어떻게 돼요? 공방이 일어나. 결국 이 추세 깨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추세 맞고 정확하게 떨어져 버리죠. 아주 이 추세 때 이런 차트 이게 무시 못할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어때요? 여기서 뚝뚝뚝뚝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면 60선 맞고 떨어져. 이 다음부터는 아예 60선 근처도 못 가요 지금. 요번에 한번 갈 줄 알았더니 결국 삼성전 이재용이 미국 가서 와가지고 한 게 없네. 한 게 없다 보니까 결국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힘이 없어요. 잘 보면 결국 이재용이 비행기 타고 가는 날 한 번 급등 나오고 버라이즌 만났다고 또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한 번 더 올라갔다가 귀국해서 보니까 다 하는 내용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 반도체가 메가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날 거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재용이 이후 뭐 미국 가서 왔더니 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가야 할 길 결국 지금까지 투자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또 움직여요. 예, 그래서 좋든 싫든 이재용의 입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텐데 일단은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시 떨어지고 얘 어떻게 돼요? 이전 저점 깨버렸어요. 그러면 저점 깼다라는 건 얼마든지 올라갔다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길 지켜줬어야 되는데 못 지켜줬어. 일단 십자형 캔들 만들고 양봉은 만들었지만 뭐 이거 가지고 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걸 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일단 내일 미증시가 반등하더라도 그 반등의 힘이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그 다음 날 내일 반등이 나왔지만 미미하지만 그 다음 날 반등이 한 번 더 나왔어. 그럼 시장은 이게 저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후 이제 상승 나오겠지만 결국 이 61평선 이거에 대한 저항은 강할 수밖에 없다.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그닥 매력적이지는 않다. 오늘은 일단 우리 수급 보면 뭐 기관 외국인 뭐 좀 저가에서 개인이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받아주고는 있죠. 받아주고는 있습니다. 한번 수급 볼게요. 자, 일단 거래소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열심히 사줬어요. 거기다가 개인하고 기관이 좀 팔아 제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외국인이 사주고 기관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왜 우리 시장에서 일정 부분 들어왔을까라고 했을 때 말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기들 포지션 보니까 일단 채워놓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배당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그동안 매도 쪽으로 방향 잡던 걸 일정 부분 산다. 그러면 외국인이 사니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나요? 아니야. 그냥 몇몇 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결국 종목들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닥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 시장 보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 상승 종목이 78개고 코스닥이 240개예요. 그럼 합쳐가지고 320개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타락 종목이죠. 그만큼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 내기가 그닥 쉽지는 않은 장이 계속 연출되고 있어요. 연출되고 있고 일단 오늘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관련된 종목 중심으로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나왔다. 요거는 아마 내일, 모레 요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가장 대장 종목부터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장 종목은 랩지노믹스죠. 랩지노믹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무지하게 흔들었어요. 일단 아침에 시작했을 때 한 15% 갭 떠놓고 21%까지 갔다가 일단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이렇게 두 개죠. 이게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하고 그 외의 종목군들 했을 때 아침에 얘네들이 빵빵 치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얘네 저점 만들어 놓고 빌빌빌 대다가 얘네가 고점에서 어느 정도 차익 나오면서 윗꼬리 달고 얘도 장중에 거의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죠? 까먹어 버리니까 얘가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다시 또 얘네가 반등 나오니까 얘 올라갔던 거 다시 내려가. 지금 시장이 얘네하고 지금 시속 게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관련된 거 기껏 해봐야 10몇 개인데 나머지 2200개는 얘네로 인해서 수급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수급에 있어서 밸런스가 안 맞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 얘가 오후장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건 내일 어찌 보면 한 번 더 갈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 오미크론 얘가 극도의 공포를 주게 되면 얘네들은 고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유, 엄청나게 문제가 발발되면 더 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모든 게 극에 달할 땐 얘네들도 끝물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돼.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끝이요.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이 랩지노믹스는 내가 여기서도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은 일정 부분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 팔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다 떨어져 봐요. 얘가 지금 떨어졌을 때 이 가격대를 보면 장중에 27%에서 2%까지 왔으면 그거 누가 버틸까요? 못 버텨요. 못 버텨. 있는 사람이나 아주 작은 물량 가지고 그래 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했을 때 그걸 참고 가는 거고 그리고 매매 팁 중에 하나는 결국 얘가 2%까지 갔는데 얘 시가를 치고 가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 단타가 되는 거예요. 매수가 되는 거예요. 왜? 흔들어 놓고 다시 올라가서 이 아침에 시가를 치고 올라간다는 건 더 가겠다라는 사인이거든요. 요거는 또 트레이딩 차원에서 그것도 우리가 잘 명심하실 필요는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말고 좀 이 단타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돼서 랩지노믹스가 어찌 보면 시젠 이런 것보다도 더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하나 두산중공업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두산중공업 아주 이럴 땐 어떻게 되느냐? 아주 재수가 없는 거죠. 왜? 아니 뭐 유증하려면 제3자한테 하든지 하지 왜 주주한테 배정해가지고 개파락하게 만드는지 아주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뭐라 그래? 뒤통수 맞았다고 하는 거죠. 솔직히 여기까지는 어때요? 차트 좋아. 이 매수 자리예요 원래는. 매수 자리. 근데 여기다가 대놓고 주주 배정 탁 유증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개파락해버리는 거지. 뭐. 그럼 얘는 이제 여기 올라가기가 이제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있다라고 그랬어요.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 제가 봤을 때 뭐 여기까지 한번 더 떨어지게 되면 한번 좀 매수해도 되지만 좀 올라가는 데는 좀 버거울 수도 있다. 버거울 수도 있어. 그러나 다른 애들 비해 얘는 올라갈 재료가 있다라는 건 그게 매력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오를 재료가 있나? 그걸 보세요. 오를 재료가 있는데 그게 훼손됐나? 훼손됐어요? 원전 관련돼서? 훼손 안 됐다면 얘는 이 개별 악재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얘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다. 그러나 바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좀 버벅대면서 올라갈 거냐 그 차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 내가 처음에 뭘 샀는데 뭐 해서 다 좋아. 그리고 A라는 이유, B라는 이유 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샀어. 근데 시장에 의해서 하락해. 그럼 무시하는 거예요. 나만 죽나? 다 같이 죽는데. 그럴 때는 어차피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내가 현금이라는 종목을 가져가자 그랬어요. 왜? 걔는 언제나 보합이야. 손실 안 나요. 아무리 개파락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얘는 보합이야. 그게 매력이에요. 그래서 얘는 툭툭 떨어질 때 저점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자원이기 때문에 현금 갖고 가야 된다는 건 계속해서 아마 내년까지는 일정 부분 만들어 놓고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또 올라가게 되면 또 매도해 갖고 현금 또 만들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막 올라갈 때는 내가 이 현금 왜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러다 보면 툭툭 한두 번만 맞아봐요. 그냥 또 마이너스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 욕심만 내세우지 말고 현금이라는 카드는 항상 가지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어찌 보면 의외인데 이게 뭘까요? KM이고요. 다음 종목 하나, 이 웰크론이야. 자, 그러면 이 두 종목은 뭐냐면 우리 좀 뒤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가장 풍기가 뭐죠? 마스크. 이 마스크 관련된 종목, 아니면 뭐 알코올 관련된 종목, 아니면 뭐 냉동 관련된 종목, 뭐 동결, 이런 것들이 막 갔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KM 같은 경우나 아까 웰크론 같은 경우 보면은 아주 매력적인 자리예요. 왜 매력적이냐면 이 코로나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요새 황사, 미세먼지 많이 발생되지요. 많이 발생돼요. 지금 중국에서 석탄 이런 거 사용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올 겨울 내년 봄을 보고서 미세먼지 보고 이런 애들 한번 들어가 볼 만한 자리예요. 오늘 한번 치고 갔죠. 뭐 여기서 버벅대 가지고 여기 다시 와. 워낙 거래가 없어. 그러니까 며칠을 두고 조금씩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봐요. 그러면 이런 KM, 웰크론, 이 마스크 관련된 종목 한번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뭐 워낙 바닥권이, 한번 차트 주봉 한번이나 월봉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여러분 볼게요. 이 보시면은 지금 위치가 여기 코로나로 인해 빵빵 뜨고 지금 어디에 거의 바닥 다 왔어요. 다시 바닥이야. 그럼 여기서는 뒤로 갈 자리도 없어.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본질 가치로만 봐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10,000원은 엎어져도 간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KM, 웰크론 이런 것들은 샀는데 왜 내일 안 가요? 왜 모레 안,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좀 크게 이 미세먼지 겨울 아니면 내년 봄까지 한번 보고 딱 가져가 봐요. 그러면 은행 적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그래도 나름대로 얘도 지키려고는 하고 있죠. 이게 우리 노란 색깔이 20일 이평선이에요. 딱 20일 이평선 하회할 것 같으니까 딱 나오고 또 올라가려니까 60에서 한번 맞고 버벅댑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삼성전자도 결국 이 76,000원 이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짜자자잔 이지영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지영이 안 나타나면 할 수 없어. 그냥 버벅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버벅댄다라는 건 시장도 버벅댄다라는 거지. 특히 이 삼성전자도 보면은요, 결국 이 8월 달에 고점 만들고 어떻게 돼요? 아까 시장하고 똑같아. 아까 그 추세선 깨고 내려간 그 자리부터 대형주들 죽었는데 그럼 삼성전자만 죽었냐 그랬을 때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 대형주 다 이래. 기죠? 그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여러분들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좌 보면 알아. 그냥 앉아서 마이너스 20%. 대형주 갖고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 대형주인데 왜 내 계좌가 마이너스 20%에. 시장이 그러니까. 결국 잘 생각해 보면 작년도에 뭐가 그렇게 열심히 올라갔지? 대형주들이 그렇게 막 가니까. 대형주들이 그렇게 막 다른 애들이 못 간 거예요. 그걸 빗대어서 내년도에 대한 전략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좀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좀 활짝 웃으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명인들의 복귀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